18세기 중엽 기계의 등장은 인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요. 기계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 체제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것을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이 혁명이 시작된 곳은 바로 유럽의 섬나라 영국입니다. 영국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베이컨의 조국이기도 하지요. 관찰과 실험을 중시했던 풍조 때문인지 영국의 기술력은 빠르게 발달했지요. 산업혁명은 곧 자본주의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이 큰 돈을 벌게 됐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빠른 발전은 언제나 부작용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산업혁명은 자본가들에게 비정상적으로 큰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는 곧 소수의 행복, 다수의 불행으로 이어졌지요. 당시 어떤 작가가 그린 풍자화를 살펴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잘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노동자들이 해골로 표현되어 있군요. 그 옆에 있는 뚱뚱한 자본가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 무렵의 영국은 자본의 발달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했던 시기였지요. 이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결 방법이 바로 공리주의였습니다. 자본과 행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된 것이죠. 최대서의 최대 행복을 핵심으로 하는 이 사상은 영국의 사상가 벤덤에서 시작했습니다. 벤덤은 영국 런던의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천재였지요. 5살에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읽었고 12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적으로는 매우 허약했습니다. 그의 몸은 계단조차 제대로 오르기 힘들 정도였지요. 약한 육체는 대인 기피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의 유일한 친구는 키우던 동물밖에 없었다고 하는군요. 재미있는 것은 벤덤의 이런 경험이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벤덤은 훗날 동물보호법을 주장하지요. 그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훗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벤덤은 인간 또한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쾌락을 증가시키는 것이 선이요,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악이라고 주장하지요. 따라서 벤덤은 사회의 쾌락을 최대화해야 하며 그러려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오해받기 쉬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벤덤의 주장을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벤덤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벤덤의 사상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바로 영국의 공장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동들이 하루에 16시간을 노동해야 했습니다. 공장법은 이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 요지였지요. 그렇다면 공장법은 노동자 이익을 위해 자본가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일까요? 벤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공장법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도 훌륭한 노동력이 확보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노동자들도 사람이니 잘 쉬어야 일도 더 잘한다는 맥락이었습니다. 노동자는 좀 더 쉬게 돼서 좋고 자본가 입장에선 더 효율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좋다는 것이었지요. 벤덤은 사실 철학자보다 법학자로 더 유명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은 그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에서 따온 것이지요. 그의 법률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쾌락을 최다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의 법체계는 혼란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물건을 훔친 죄로 코를 베어내거나 소매치기를 사형에 처할 정도였지요. 이런 처벌의 집행은 공개된 광장에서 행해졌습니다. 공개 처형장은 구경하러 온 관중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벤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처벌은 고통을 수반하는 악이므로 더 큰 악을 방지하는 수준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즉, 죄에 대한 지나친 형벌을 배제하고 재범을 막는 수준에서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기에도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그의 사상이 잘 나타납니다. 쾌락을 최대화하고자 했던 벤덤의 사상은 그의 죽음에서도 보여집니다. 벤덤의 시신은 이곳 런던 대학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벤덤이 죽자 그의 죽음은 유언에 따라 미라가 되었지요. 이것이 전시되어 있는 벤덤의 미라입니다. 머리 부분은 진짜가 아니라 밀랍으로 되어 있는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미라화된 그의 얼굴이 너무 소름 끼쳐 전시하는데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혹자들은 이런 벤덤의 최후를 보고 그를 엉뚱하고 괴팍한 사상가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벤덤은 훌륭한 사상가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이 후세의 사람들에게 큰 지적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최후에도 자신의 사상에 충실했던 것이죠. 벤덤은 매우 성공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당시 영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응용되었기 때문이죠. 그의 사상은 우리의 일상적 생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우리에게 상식처럼 느껴질 정도죠. 다음 시간에는 벤덤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으나 철학적 사고는 전혀 다른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근대 철학의 완성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칸트의 나라 독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